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아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니즈에 맞게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공간이 구성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잘 구성이 되어야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그 뒤에 잘 따라 붙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공간감과 실제 사용했을 때 편리한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집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현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뭐 단열 관련해서도 그렇고 구조 보강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던 집이에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에 위치한 70평짜리 집입니다.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좀 개인 공간을 독립적으로 좀 프라이빗하게 구성을 했어요. 프라이빗한 개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주거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대대적인 구조 변화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에서 할 수 없는 형태의 시도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시작해서 각 공간들에 대한 스토리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들어와서 요 전면에는 좀 오래된 집이라서 좀 화려하게 나름의 그 대리석 장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공간이었던 것을 장으로 이렇게 꽉 채웠고, 그래서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실용적으로도 좀 왔다 갔다 편하게끔 좀 만들었고요. 또 조형적으로도 좀 예뻐 보이게끔 좀 겸사겸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형태로 저희가 풀어봤어요. 안쪽으로 들어서서는 이제 바로 손님 욕실이 앞에 있습니다. 총 4개의 욕실이 있는데요. 각 방은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과 욕실, 이 3가지 요소들이 한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3개의 방이 있고요. 손님 욕실까지 해서 총 4개의 욕실이에요. 그래서 손님 욕실부터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손님 욕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좀 호텔 같아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제작 세면대로 이렇게 세면대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손님들이 왔을 때 손 씻고 용변을 보시는 용도로만 이렇게 작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욕실을 나오면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공간이 거실입니다. 이 거실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이 트여져 있는 개방감이 되게 인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소파와 TV를 놨는데도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정도의 원래 내력벽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TV 뒤쪽까지 해서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력벽을 많이 철거를 했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는 사실 구조 변경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는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부수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아파트에서는 사실 이런 구조적인 레이아웃 변경을 하기가 좀 제한적이다. 저희가 이 집 같은 경우는 많은 마감재를 쓰진 않았어요. 베이지빛이 도는 연그레이와 그 다음에 우드 컬러, 이렇게 크게 2가지 컬러로 구성을 했고요. 공간이 크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좀 절제되고 세련된 이런 일관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거실 같은 경우도 시원시원한 원목마루에다가 발페인트를 이용해서 벽면과 천장을 칠을 했는데 되게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TV는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지금 임시로 설치해 놓은 상황이에요. 정식으로 설치했을 때 위에 딱 맞게끔 올라갈 텐데 여기 밑에가 뜨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바나 셋탑박스나 이제 놓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이제 업체마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이번 현장에서 풀어낸 방식은 이 안쪽을 저희가 블랙으로 도장을 했어요. 어차피 TV도 블랙, 사운드바도 블랙, 그 다음에 셋탑박스도 블랙이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잘 안 보여지게 묻어지게끔 도장을 해놨습니다. 이쪽으로는 거실에 붙어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과 붙어 있으면서도 또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리 차원에서 유리로 저희가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분리했습니다. 유리도 저희가 굉장히 큰 유리를 썼어요. 그래서 양중하고 설치하는데도 되게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분절된 모습보다는 최대한 이제 크게 자재를 쓰는 것이 더 시원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공을 했고, 문짝도 되게 크게 들어가 가지고 엄청 묵직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2,000 가까운 사이즈의 문인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실과 주방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 같은 경우는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알래스카 화이트 세라믹을 사용했고요. 이 세라믹으로 식탁까지 같이 만들어 버려서 메스감이 좀 웅장하게끔 이렇게 아일랜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식탁을 놓기보다는 아일랜드와 식탁을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메스로 묶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조형을 좀 아일랜드의 메인 덩어리 따로, 상판 따로, 그리고
저의 좌측에 있는 저 다리 따로 이렇게 좀 쌓아 올린 듯한 형상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 아일랜드 자체, 이 작업대 자체는 크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인 싱크대는 뒤쪽으로 뺐습니다. 이제 메인 싱크가 뒤로 위치해 있고요. 앞에는 간단하게 다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싱크를 설치했어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하부 덕트형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밀레 인덕션을 추천드려서 이렇게 시공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저희가 이번에는 서랍을 해티 제품을 써서 서랍 레일을 사용했습니다. 해티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긴 한데 블럼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럼 코리아가 있어서 직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해티는 이제 국내 총판으로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격 자체가 블럼처럼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B2B 납품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화 중에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배터리 팩으로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조사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배터리 한 번 완충으로 1년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다양한 집에 시공을 해봤는데 길게 사용하는 데는 한 2년 반까지도 지금 충전 안 하고 사용하시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배터리가 오래 간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팩으로 별도의 복잡한 배선 작업 없이 불 들어오는 서랍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일랜드 식탁은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기름이 과하게 튀기는 요리를 하면은 사실 되게 불편해요. 유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항상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일랜드를 만들면 꼭 보조 주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쪽에다가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동선이 너무 멀지 않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든 형식이긴 하지만은 히든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스윙 도어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무타공 메리핀지로 이제 목공문을 만들어 드렸는데, 히든 도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일반적인 히든 도어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열리게 됩니다. 안쪽으로만 열리게 되면은 들어갈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요리를 하다거나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당기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울 때, 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싱크대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소가전들 이렇게 상판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게끔 상판을 만들어 드렸고, 가스레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가스레인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도 이제 좋은 LG 시그니처 빌트인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지만은 김치 냉장고라던가 아니면 좀 보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냉장고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냉장고장을 짜서 좀 안 이쁜 것들은 안쪽에 가릴 수 있고 좀 실용적으로 여기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은 꼭 보조 주방 자리를 같이 배치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포인트 삼아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반은 왜 있는 거예요? 여기 선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기존에는 베란다였어요. 근데 실용성이 떨어지는 좁은 베란다,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단열을 하면서 안쪽으로도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공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더라고요. 메스감 있고 무게감 있는 선반을 좀 길게 만들면서 좀 조형적으로도 좀 긴장감도 주면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가 하나 없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좀 되게 미니멀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에어컨도 숨겨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디테일, 그 마그네틱 트랙에다가 에어컨 송풍구를 숨겼습니다. 메리 덕트형 에어컨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마그네틱 레일 두 줄이 가는데 그 중에 한 줄은 이렇게 송풍구가 3개씩 중간중간에 껴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더 미니멀해 보이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 모습이에요. 주방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 자체를 여기 마그네틱 트랙 라이트 안에다가 숨겨 놨습니다. 흡입 그릴 같은 경우도 다 숨겨져 있는데,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도어를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공기가 통하게끔 이 안쪽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흡입 그릴도 이제 별도로 딴 데다 숨겨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나오는 공간 안에 흡기도 있어야지 에어컨 성능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안 보이는 공간에다가 저게 숨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을 들어오면서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는 공간이 이제 거실과 주방, 이 공용부고요. 지금 보시는 이 TV벽 뒤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공용부와 이제 프라이빗한 존을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처음 보이는 공간이 팬트리예요. 공용부에서 보이기 싫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좀 더 실용적으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 스페이스로 이렇게 장으로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안방 한번 설명드릴게요. 안방이 되게 커요. 근데 기존에도 이제 두 개의 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두 개의 방을 텄어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 드레스룸 하나, 그 다음에 침실 공간 하나. 그래서 흡사 호텔 같은 구성으로 만들었고요. 침실 자체는 정말 침대만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엔 TV가 설치되어서 이제 원활한 휴식이 취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원래 하나의 큰 화장실이었는데 습식 공간들, 이제 변기와 그 다음에 이제 욕조,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안쪽에 별도로 만들었고요. 이 세면대 공간은 화장대랑 겸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건식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진짜 호텔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그런 안방 화장실을 구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정사각형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비스듬한 벽면이 있는데 이런 모양을 살려서 조정 욕조를 만들어 드렸고, 모양 전체적인 모양에 맞게끔 길게 계단을 빼서 좀 더 실용적이기도 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빠져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 모습입니다. 매번 습한 욕실을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뽀송뽀송한 건식 세면대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사용자 경험이 될 수 있게끔 만든 게 포인트입니다. 이 방 같은 경우도 중간 방인데 들어와서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옷장이 있어서 좀 드레스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으로 여기 구성을 했고요. 뒤에 보이시는 문은 붙박이장과 좀 어우러지게끔 저희가 일부러 디자인을 해서 좀 약간의 문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면은 화장실이 나오고요.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세면대 공간과 화장대 공간을 좀 겸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 안쪽도 조적 욕조를 원하셔서 이렇게 조정 욕조로서 욕조 역할과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고, 샤워하면서 좀 볼 수 있는 거울을 원하셔가지고 조형적으로 좀 예쁜 거울을 타일 면과 1대1로 맞아 떨어지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진짜 멋있죠, 욕실. 좁은데. 여기도 예전에는 세탁실이었어요. 지금 서 계신 이 방이 원래는 주방이었고, 주방이었던 자리가 저 거실 뒤쪽으로 옮겨가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주방의 세탁실이었는데 이 공간을 저희가 이제 화장실로 변경한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을 보여드릴 건데, 프라이빗한 존은 공용부를 중심으로 좀 멀찌감치 최대한 떨어뜨려 놨어요. 마찬가지로 침실과 드레스룸과 욕실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각각의 개인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정말 방해 안 받고 지내시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레이아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 안쪽이 메인 침실이고요. 여기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책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호텔에 가면 이제 이런 책상들이 빌트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로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렸고, 드레스룸은 이제 들어와서 이쪽에 있습니다. 유리문으로서 되게 분리를 시켜놨고, 좌우측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좁고 긴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되게 많은 옷을 수납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수납량이면은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 방 3개짜리의 모든 옷장과 맞먹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 방은 다른 방에 비해서 화장실을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화장실의 모양 자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장대가 입구에 있고요. 안쪽에는 이 좁은 공간을 최대한 저희가 잘 활용해가지고 별도의 제작 세면대를 만들 수는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성 세면대와 변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제가 뜯고 이제 목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노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저희가 하면서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에는 최대한 수납을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집이나 사실 수납이 많아가지고 나쁠 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수납이 많아야지 깔끔하고 멋있는 집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구조보강하고 목공하면서 생각보다 남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세라믹으로 간접등을 줘서 포인트를 주는 공간이었는데 여기에 좀 남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타공 메리핀지를 사용해서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좀 다양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공간을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모습입니다. 주방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물론 각 방에도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도 이제 원래 벽으로서 저희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에 생각보다 좀 깊이 있는 공간이 나와서 이렇게 거실 쪽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찬넬 선반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현장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요. 이번 현장도 그렇고 주로 이제 많이 제가 현장을 푸는 방식이 많은 마감재를 쓰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구가 들어왔을 때, 또 소품들, 짐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인테리어를 할 때는 꼭 하드 피니싱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 피니싱, 뭐 스타일링이라든지
원래 갖고 있는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떨지까지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아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니즈에 맞게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공간이 구성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잘 구성이 되어야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그 뒤에 잘 따라 붙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공간감과 실제 사용했을 때 편리한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정말 좋은 현장, 도움이 될 만한 현장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